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메나테크의 비전 강의를 맡은 김기환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네.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정도가 딱 좋네요. 네. 딱 졸릴 시간이죠, 지금? 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이 오늘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아,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는구나.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계신가요? 이- 꽤 많이 계시죠? 예. 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건축을 했어요. 제 얼굴에 건축이 보이나요? 현장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안 들죠. 예,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많이 달라요. 일단 제 친구들은 까매요. 저는 하얗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공 맞춰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 건축도 안 맞고 직장 생활도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너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좀 네. 네.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국내 공인 여성으로서는 보석 감정 감별사 1호십니다. 예, 그래서 현대보석감정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공동 창립자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귀금속 유통 일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정말 그 귀금속 유통이라고 하면 꽤 뭐 멋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영업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한 2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체인점을 한 거예요. 1세대 커피 전문점들 브랜드가 있어요. 뭐 자댕이니 브랜머니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체인점을 했었어요. 그때가 26살 때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때 당시에 들었던 돈도 거의 뭐 1억 중반대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 또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되게 빡세게 돌아간 거예요. 예. 근데 잘 됐습니다. 다행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IMF가 몇 년 있다가 온 거예요. IMF가 오면서 진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커피 안 마시더라고요. 다 그때 당시에 생기는 PC방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30대 초반에 자영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영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일단 경력이 단절됐잖아요. 어디 취직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자영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꽤 규모가 큰 어, 그 음악 카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음악 카페는 정말로 흥했습니다. 예, 보증금만 들여서 했던 카페였는데 나중에는 막 그 권리금 받고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자영업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얼마가 들여서 했든 그 돈을 들여서 내 감옥을 내가 짓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열 몇 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열 몇 시간씩.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갈아 넣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 정리하고 나서 참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다 인정도 받고 잘 됐었어요. 저는, 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정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불안했다는 거야. 내가 오늘은 했는데, 이번 달은 했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 건 매일매일이 게다가 술을 좋아하면 술과의 전쟁이에요. 안 마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가 제 꿈이 이거였습니다. 45세 은퇴. 45살까지 돈을 좀 모아서 그 돈으로 은퇴를 해야지. 옛날에 우리 20대, 30대 때만 해도요, 뭐 1억만 있으면, 2억만 있으면 그런 거 했었잖아요. 실제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그때는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표는 5억은 벌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거절체란 말 혹시 아시는 분? 거절체 아세요? 이게 보험업계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 보험업계가 거절하는 몸땡이. 이게 뭐 거절체라는 거예요. 예, 36살 때 그렇게 됐어요. 누가 찾아와서 보험을 하나 들어달랬는데 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설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 받았는데 거절체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3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나이가 아니라 본인 나이로.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5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편마비가 있으세요. 예. 그럼 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심장계통에, 어머니는 뇌혈관 계통에 굉장히 뿌리 깊은 뼈대 있는 뼈대 있는 질환 가족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보험 안 들게 된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꽤 큰 걸 들어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느끼는 증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거의 몰라. 그냥, 아, 아침이면은 죽겠는 거. 그러다가 컨디션이 나는 게 한 4시, 5시, 오후. 오후 4시, 5시면 전화해요,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오늘은 누구랑 또 하루를 보낼까, 저녁을 보낼까, 이런 거죠. 아,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나테크 사업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메나텍 전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사람이거든요. 전혀 몰랐었는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게 거의 1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1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절대로 메나텍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말을 순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제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시거나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뭐, 읽어보시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러다 보면, 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앞에 서서 강의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처럼. 예. 아무튼, 어, 여기까지 제 소개를 하고, 오늘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 선물을 기가 막힌 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강의 잘 들어보시면 어떤 선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베이비 붐이란 말 아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였고 이거 합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166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겨우 좀 넘잖아요, 지금. 그것도 줄어가고 있죠. 저는요, 이 2차 베이비 부모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저는 2차 베이비 부모의 저 피크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6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 6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밀려서 은퇴를 하고 있고 노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해갖고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기에 보면 검은색 그래프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15세에서 64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예요. 자, 파란색이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5년 정도부터는 파란색이 추월을 하기 시작하죠. 저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저 때부터는 정말 큰일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 한 명당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여기에 있어요. 이 그래프는 잘 보시지 않았을 건데,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가 된 나라들이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115년 걸렸고요. 그 다음 단계는 3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거의 150년 걸려서 된 거예요. 초고령 사회가. 미국은 아직 안 됐어요. 미국은 젊어요, 아직. 예.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77년 걸려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36년 만에 됐죠. 근데 한국은요? 26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짧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짧다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쇼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다 담궈 놓고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튀어나간다며요.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 빈곤율, 1인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고요. 1인 가구 빈곤율도 어마어마하고요. 노인 빈곤율은 뭐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가던 분들이 빈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원래부터 빈곤했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출신, 대기업 출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 보내고 나서 자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너무나 빈곤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택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육체 노동을 하죠. 예, 육체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 결국은 너무 불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스스로 하직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의 숫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60세 이상이 노인이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내년에 60세예요, 제가. 예, 예, 내년에 60세인데 정말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불행한 이유,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 질환입니다. 요것만 해결해도 70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뭐 외로움과 고독, 가정 불안 이건 좀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시간 남으면 이것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요 두 가지부터 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메나테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네. 메나테크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메나테크의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아주 친절하게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는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IT 다음 세대의 기술이 뭐라 그래요?
예, BT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공학이고요. 메나테크는 30년 된 회사입니다. 예. 저는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사업하면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 이게 비전이라고 떠드는 회사들 많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가 비전이에요? 예, 지금 현재 막 시작하는 회사라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메나테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좀 많이 졸리고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지개 한번 키세요. 예. 기지개 이렇게 한번 키시라면 꼭 배꼽 보여주시는 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사실은 글로벌 B&B에서 강의를 하는 게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군데서 참 많은 강의를 했는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자, 당생물학이라는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원천 기술이란 말 뭔 뜻인지 몰라도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리고요,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최초로 상품화 한 회사, 제품화한 회사. 그 이름이 바로 엠브로토스입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게 꼭 좋은 회사라는 뜻은 아닌데 상장돼 있으면 어찌됐던 뭔가 오너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메나테크와 함께 일단 건강한 삶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글리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MIT 공대에서 2003년인가요? 세계를 받고 10대 신기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문인 글리코믹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리코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물론 글리코믹스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지금은 상용화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예요. 제가 처음 사업할 때만 해도 야, 이런 이 세상이 진짜 올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한 4년 정도 남았다고들 얘기해요. 예,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노벨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글리칸은. 예, 옛날에 받은 것도 많고요. 지금 받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생리의학상, 22년 화학상, 25년 생리의학상. 이 내용들은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다 나오는데 이게 글리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만약에 글리칸에 관한 책 몇 개만 읽어보시면 다 연관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22년도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유도탄처럼 찾아가서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술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생리의학상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였더라? 아무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리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생명공학이 발달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핵에서 유전 정보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단백질에 글리코 당사슬을 부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백질이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복잡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연구했었어요. 염색체, 염기서열을 뭐 하고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걸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 합성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노믹스, 이걸 프로테오믹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단백질 끝단에 당사슬이 붙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글리코믹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명공학은 옛날에는 지노믹스였다면 그 다음에는 프로테오믹스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글리코믹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도요. 예를 들어서 노벨 생리의학상이든 화학상이든 어떤 걸 받는다고 할 때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작년에 의대를 간 딸을 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부하다가 엄마 이거 그리고 찍어서 보낸 거래요. 예. 이거 세포 생물학이라고 배운답니다, 요새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 20년 전부터 썼던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혈관에 호중구가 다니다가 이거 옛날에 우리 몰라갖고요. 혈관의 가운데를 다니니까 호중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호중구, 호염기구, 호산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성이란 얘기예요, 이게. 네. 이렇게 가다가 상처 부위나 감염 부위가 있으면 당사슬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해서 여기가 여기로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수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경찰관의 제복처럼 특수한 의복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 영양소는 우리가 꼭 먹어서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를 새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런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하고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단백질 그랬지만 지금 아미노산에서 이렇게 늘어났고요. 비타민도 뭐 한 대여섯 가지 배웠었다면 지금은 20가지가 넘죠.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72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100가지가 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해야 돼요. 뭘로 섭취를 해야 돼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지금 내 몸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분 계신가요? 내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 지금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몇 달간 내가 먹은, 내가 뭘 먹었느냐가 지금 현재 나의 몸 상태, 건강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 8가지를 새롭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옛날부터 연구해 왔던 거고요. 처음으로 제품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세포 간의 대화에 필요하대요. 세포가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말을 한다고? 자, 이게 바로 엠브로토스입니다. 어, 세계 최초로 제품화된 글리칸 제품이고요. 이 제품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제품들과 관련해서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국제 특허가 14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렸죠. 아까처럼. 네. 세상에는 200여 종류의 단당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당이 당사슬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요? 8가지. 네. 8가지가 쓰인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2006년도에 8월 20일 날 AT 센터에서 그 아까 그 교과서에 저자분이 와서 강연을 해주신 거예요. 메나테크 초청으로. 제가 이 자리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서 이 제품을 먹어야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예요. 세포의 표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있죠. 이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표면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요렇게 뭐 어떤 성분으로 연결돼 있는 사슬 같은 조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얘네들을 또 분석해보고 연구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8가지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전까지 탄수화물은 뭐냐면 에너지원으로만 쓰인다였어요. 근데 당사슬을 만드는 구조 영양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어떤 뭔가를 만드는. 많이 졸리시죠? 제가 목소리가 졸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밥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기지개 한번 더 키겠습니다. 예. 제가요, 오늘은 한 분도 조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아, 제가요, 전명순 사장님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미자 사장님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수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건 네이처지에 실린 건데요. 세포 간의 대화. 세포들이 우리 몸은 무조건적인 기능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또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몸에 심장이 뛰고 혈압을 조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세포들이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대화를 누가 하냐면 당사슬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당사슬은 수백만을 정도가 아니라 10의 52승계 정도의 경우의 숫자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경우의 숫자가 하나하나, 그런 모양 하나하나가 마치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의 기능을 저 당질 영양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현대병, 희귀병, 난치병 이런 병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네. 자, 이 책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일본의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사슬은 한 개의 세포에 대략 10만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몇 개가 있대요? 3, 4만 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가락 몇 개? 10개. 그 중에서 6개를 접어보세요. 오늘부터 손가락 2개씩만 갖고 살아보세요.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많이 불편하겠죠? 무슨 개도 아니고, 지금 우리 세포가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잘 먹었대요. 수렵 채집 시절, 그리고 막 농사를 짓기 전. 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섭취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수천, 수만 가지를 먹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점점 고도화되면서 먹는 가짓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가짓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3, 40가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줄어들었어요? 글리칸이 줄어든 거예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100%를 먹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 요렇게. 몇 퍼센트예요? 요거 합치면? 18과 30 몇 퍼센트 되죠? 41%나 돼요? 아무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개인데 3, 4만 개밖에 못 맞는다 그랬죠. 근데 100%를 먹어야 될 걸 몇 퍼센트 먹는다고요? 딱 맞아 떨어지죠. 40%.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먹으니까 40%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40%도 못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기는 질병들이랍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책에 써 있어요. 저 책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자, 이런 병들은 전부 다 글릭한과 관련이 있다. 이 병들만이 아니라 이건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겁니다. 자, 소장벽에 있는 이 당사슬들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서 영양분을 분리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요 당사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당사슬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철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당사슬이 없으면 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해도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요? 당사슬부터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안테나는 선모이고 당사슬이에요.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암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이거든요. 신경 표면에 보면 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절련이 돼 있어야 이렇게 신호가 잘 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이런 전선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신경이 전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요, 먹으면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 정말로 하기 싫다면 읽어보시면 큰일 나는 책입니다. 큰일 나는 자료입니다. 절대로 읽지 마세요. 네. 글리코게론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생명체는 매우 복잡한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점점 인간이 가장 복잡하겠죠. 예. 근데 거기에 글리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요, 네 페이지예요, 네 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혈액형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아까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읽어보시면 안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글리칸이라는 게 있는 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읽으시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뉴턴이라는 과학지에 써 있는 건데, 과학지라고는 해도요, 이게 저명하긴 해도요, 그냥 일반인들이 읽기에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 당사슬은 수정에도 필요하대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를 만나서 임신한 여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 아니, 저 제품만 먹인 거예요. 예. 임신 못하던 여자가 임신을 해요. 진짜로 그런 아이가 많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그걸 목적으로 먹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아까 신경을 직접 캐놓은 게 뇌죠. 자, 뇌의 주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동물에서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뇌가 커졌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쪽에 보다 3배 정도가 커졌는데 그거 커진 부분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주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사슬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막 그렇게 아크로바틱한 뭔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대요. 주름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평형 감각도 없어지고 뭔가 좀 어지럽고 그게 왜 그래요? 이 주름이 줄어들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것도 읽으시면 안 돼요. 과학동화라는 건데요. 여기에도 너무 재밌습니다. 사람 살리는 당.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병들이 발생하는데 아까 나와 있던 이런 병들이.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부 자료에 있는 것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읽어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무리가 없도록 설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양도. 예, 4페이지. 자, 서재걸 박사가 지은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이게 면역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요, 면역 체계가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둥 몇 개 없어진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한두 개쯤 뭐 우리 몸에 들어와도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게 바로 당 영양소라는 거죠. 자, TV에서는 왜 안 나와요? 난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은요, TV에 나오는 건 본인이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럴까요? 예, TV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도 본인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보면 다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뻔한 얘기라는 거죠. 이런 자료들 이거 절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읽으면 큰일 나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 안 하고 못 배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안 먹고는 못 배기게 된다는 거죠. 특허예요, 특허. 네, 여기 임상 결과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본 발명의 엠브로토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런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 공급해 준다. 이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더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엠브로토스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이런 질환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듣는 게 가장 잘못 들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엠브로토스는 우리 몸에다가 부족한 글리칸을 넣어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글리칸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세포는 당사슬이 충분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전에는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엠브로토스가 병을 치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가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치유한다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이상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만병통치약은 우리 몸이더라는 겁니다. 자, 특허는 뭐 어디나 있지?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허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특허에 대한 소송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메나테크의 소송을 한번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 소송. 지금 바로 찾아보셨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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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나테크가 소송이 너무 많아서 나 사업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들도 봤거든요. 저 사업하는 도중에. 진짜 바보예요. 네, 소송이라는 거는 이 특허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뺏고 싶다. 또는 이 짝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폴 젠필저라는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건강 산업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회사가 예,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그게 메나테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8일 날 미국에서 미국 식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n era of medical dogma on nutrition. For decades, we've been fed a corrupt food pyramid that has had a myopic focus on demonizing natural, healthy, saturated fats, telling you not to eat eggs and steak, and ignoring a giant blind spot. Refined carbohydrates, added sugars, ultra processed food. This study in JAMA
now shows that 60% to 70% of kids 요것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미국 식사 가이드라인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자,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전부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뭐 저지방 뭐 이런 걸로 먹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려놨어요, 이제. 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하면 전지방 우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eat real food라고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리얼 푸드와 초가공식품. 그래서 이제는 리얼 푸드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또 리얼 푸드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 치료에 세금의 40%가 사용되고요. 군 입대 신체 검사를 해보면 77%가 부작용 판정을 받는데요. 선진국 중 발병률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네. 진짜 음식 하면 어디예요? 메나테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먹는다고 또는 뭐죠? 그 계란을 먹는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너무 부족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과 지금 음식물의 재료의 영양소 함량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거든. 반드시 건강식품을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소린을 드시는 게 네, 소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네. 자,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아까 메나테크에서 제안하는 것까지 다 나왔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회사들 전부 다 어디까지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제품 있죠? 오메가3 있죠?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떤 회사도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메나테크만 유일하게 글리칸까지 포함된 5대 필수 영양소의 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거죠. 메나테크가. 어디 회사의 제품을 먹어야 되겠어요? 메나테크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하자고요? 네, 이제 발라요. 아, 최고입니다. 그럼요, 발라야죠. 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 그냥 먹고 건강해지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돈을 봅시다. 이런 자리예요. 네. 자,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전 처음 봤을 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만이 돈을 버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어요. 저는 일찍 안 편이죠. 40도 되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 머리를 빵 치더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근데 한번 알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트인다고 하죠. 네, 한번 알고 나니까 트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1937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37년도에는 아이였어요. 네. 근데 이 아이는 26살, 26살이 62년도쯤 됐겠네요. 26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했냐면 학원 강사를 했대요. 근데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학 교재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때려치고 뭘 하자?
수학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깜찍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홍성대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26살부터 시작해서 29살에 발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아들이 취직은 안 하고 책을 쓴다고 집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발로 차고 다니지 않을까요? 예? 밥은 차려줬을까? 예. 근데 3년 있다가 나온 책이 뭐냐 하면 수학의 정석. 예. 저는 집에 고등학교 때 보던 수학의 정석이 지금도 꽂혀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버릴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깨끗한 걸 버리셨을 건데, 예? 깨끗해서 버렸어요? 예. 자,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평생 동안 몇 년 일한 거예요? 구박받아 가면서. 구박 받았을 거예요. 받은 걸로 칩시다, 우리.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어디냐면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라는 데입니다. 아시죠? 네, 그 상산고등학교의 설립자십니다. 너무 멋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수학의 정석이 지금까지 5천만 권이 팔렸대.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찾아서 읽지 않았을 거예요. 자,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버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가스를 파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구박받아가면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 1000세대 아파트에 가스라인을 내가 만들었고 그 권리가 나한테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사진도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저희 집엔 가스를 안 써요. 네. 난방은 지역 난방이고 가스레인지가 있다가 옛날에 인덕션으로 바꿨더니 가스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렇게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만드니까 좋은 거 나오지. 맞아. 그거 정말 중요해. 그럼 저작권은 얼마 나오는 거야? 나도 오빠의 저작권료를 보고 아, 사람은 작사, 작곡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 그래서 오빠가 입대를 하고 거의 1년이 지났거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버는 걸 못 따라가더라고, 내가. 저작권은. 자, 오빠가 군대를 갔을 때 혼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군대 가 있는 오빠가 버는 것보다 적게 벌더라는 거예요. 오빠 저작권료 영수증이 집으로 온 걸 뜯어본 거야, 얘가.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작사 작곡을 해야 되는구나. 작사 작곡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권리소득이 없으면 사람은 권리소득으로 돈을 벌기도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빠가 제대하고 나서 또 같이 나왔습니다. 수연이한테 노래 만들어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연이 솔로 앨범을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수연이가 2년 동안 노래를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지. 맞아.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지.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얘한테 앨범을 만들어 줬는데 얘가 어느 날 메일을 딱 장문의 메일을 보낸 거야. 오빠, 나 오빠가 만들어준 앨범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수연이가 이제는 나 내 음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헉 했어. 이거 드디어 아티스트가 되어가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예. 아티스트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통해서 나는 돈을 못 벌겠구나. 나는 오빠 돈을 대신 벌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이분은 로라 앤 진 부부예요. 65세에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전에 25년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25년 동안 받은 누적 수당이 180억 원이랍니다. 이런 포텐셜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는 90세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요양병원.
제가 저분한테 뭐 드리는 거 없습니다. 오늘 합이 잘 맞네요. 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150점, 돈으로 25만 원 정도의 제품을 매달 드세요. 여러분들 헬스클럽만 다녀도 25만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모임에 가서 25만 원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월세 25만 원 낸다고 생각하세요. 25만 원을 매달 내 몸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제 친구들, 남자들끼리 만나면 조롱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 야, 네가 제일 젊어 보인다. 그래도 네가 제일 건강해 보인다. 지네들이 먼저 그래요. 네. 근데도 제품은 안 사 먹더라고. 참 희한하죠. 예.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제품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한 대로 25만 원 정도의 제품만 매달 스스로의 몸에다가 투자를 해보세요. 예. 이게 돈 쓰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거 사업 안 해도 사업 드셔야 되는 제품이거든. 투자 아닌데 그냥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매달 25만 원. 자, 이렇게 하면요. 회사에서 하자마자 GI 프로 밸런스를 하나 주고요. 3개월마다 뭘 주지? 제품을 또 하나씩 보너스로 줘요. 너무 좋잖아요. 내 몸에다 내가 투자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보너스 제품까지 줘서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자, 그렇게 하고요. 나랑 똑같이 25만 원씩 드시는 분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쉽죠? 한 분만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갖다가 앉혀놓고 제 얘기를 듣도록 만드세요. 저 말고도요, 훨씬 더 훌륭한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떠들어 줄 거예요. 목이 아프도록 떠들 겁니다. 그냥 앉혀만 놓으면 돼요. 앉혀 놓으면은 그분들이 다 먹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드시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나는 계속 앉혀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의 숫자가 늘어갈 때마다 나의 수입도 이렇게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메나테크 같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의 35%를 그 그룹 안에다가 예,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가 내려가면 2만 5천 원. 정말 치킨 한 마리 값 겨우 되죠? 근데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25만 원. 그렇게 돼서 12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까지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명절 못 세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건데 보상 플랜 강의 또 있어요. 거기서 보상 플랜을 딱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보시는 것도 아까 그 자료나 책을 읽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절대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안 들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메나테크 제품 먹고 이걸 전달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저는 분명히 해결됐거든요. 예.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2005년도에 메나테크를 알게 됐고 2006년도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PD가 됐고요. PD 이상인 상태로 20년이 됐습니다. 예. 좋죠? 예.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사업을 해보세요.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시작하면요, 스폰서가 겁나게 만나자 그러고 전화하고 혼자 있는 꼴을 못 볼 거예요. 예? 그리고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혼자 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기 나오시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 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새가 있을까요? 없죠. 가정 불안은요, 경제적으로 해결되고 질병 없으면 가정에 불화 생길 게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이 두 가지 문제 말고 가정 불화 있으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아, 나는 이분들이 진짜 궁금하고 부럽긴 해요. 네. 네. 이거는 뭐 문제 있는 채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음, 비타는 뭐. 자, 그리고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또 영양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25만 원씩 구매할 때마다 한 명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이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먹고 건강해지고 열심히 전달해서 그런 숫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수당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런 아이들까지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음. 저는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었어요. 몰아서 하고 좀 쉬고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메나테크를 만난 이후로 너무너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요. 여기에서 맨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메나테크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엄청 더 대단한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대단한 회사가 돼야 돼요? 나의 힘으로 대단한 회사가 돼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